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인사운영팀 조용범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마가 지속되고 날씨도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직접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직접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면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한국은행 소개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2023년도 신입지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한국은행 건물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입행하실 2023년도에는 여기에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한국은행의 목적 그리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미 시청을 하셨기 때문에 설립 목적과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원 현황 및 채용 추이입니다. 첫 번째 임직원 현황입니다. 임원은 총재, 부총재, 그리고 부총재보 5분,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분, 감사 이렇게 해서 총 13분이 계시고 1급에서부터 5급 기타 직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게 되면 바로 저기 보이는 5급 G5 조사역으로 입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2,400명 가운데 3분의 2, 한 1,600명 정도가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인 한 800여 명 정도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은 종합기획 직원 정기채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0에서 70명 정도 뽑다가 최근 4년간은 50에서 60명대의 인원을 꾸준히 채용해 왔습니다. 여성 인원의 경우에는 편차는 있지만 대략 40% 수준에서 채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남성, 여성, 성별에 따른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 부분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대다수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은행 입행의 메리트이자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기관의 역량으로 연결된다고 믿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국내외 학술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유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파견해 왔습니다. 국외학술 연수로 정규 석박사 과정, MBA 금융공학 등 전문교육 과정, 영국 외무부 과정이 있고요. 국내 학술 연수로는 일반 대학원 과정, KDI나 카이스트 등 특수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단기 행내외 연수기관에 연수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에도 파견하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 IMF나 월드뱅크 같은 국제금융기구에도 일정 기간 파견 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한국의 인재개발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행내 단기 연수 과정이 주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집단 토론이나 인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아마
토론과 인성검사 등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며 합격해서 입행하게 되면 내년 초에 4에서 6주가량 신입 직원 연수를 받게 될 수 있는 인재개발원 전경입니다. 다음은 보수 및 복지입니다. 한국은행 보수는 저희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입 직원의 경우는 G5 신입 직원의 경우 4,900만 원, 그리고 연평균 평균 임금은 약 1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택대여 및 주택자금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독신자를 위한 직원 공동숙소 운영 등이 있으며 한국은행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젊은 직원들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금년도 신입직원 채용 인원 및 채용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홍보물에는 미확정으로 아마 숫자가 적혀있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고 자세한 상세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공지하겠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에 앞서 사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확대한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용 인원은 예정 인원은 보다 확대한 총 72명이고 과목별로 보시면 경제학 29명 이내, 경영학 15명 이내, 법학 6명 이내, 통계학 6명 이내, 컴퓨터공학 9명 이내입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지역 전문 부분이 신설돼서 7명 이내에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부문, 지역 전문 부문, 공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 응시 과목별로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여전히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금년 신설한 지역 전문 부분 채용은 병행 운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반 부문으로 지원할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할지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직무는 보시는 바와 같고 통화 및 경제동향 조사연구, 통계편집 분석 업무, 통화신용정책, 외환국제금융, 금융시장 업무, 금융시스템 안정 업무, 지급결제, 발권 출납, 내부 경영 관련 업무 등입니다. 지역 전문 부분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도 동 업무를 지역 본부에서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은 일반 부분이든 지역 전문 부분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자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력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병역 중인, 즉 군 복무 중인 자는 2022년 12월 31일, 즉 내년 초 입행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단 군 미필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기타 한국은행 인사관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인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비행위가 있는 자로서 대다수 여러분들에겐 적용사항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문의가 많은 지방인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부분에 지원할 지방인재 지원자의 지원 자격은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입니다. 이는 정부의 균형 인사 지침에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일합니다. 일반 부분 지방인재 지원자는 일반 부분을 지원 후 5대 응시 과목,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응시하셔야 되고 과목별 응시를 중복 응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학교 출신이라도 지방인재 추가 합격, 즉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지방인재임을 지원서 당시에 클릭을 하시고 표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거 선택 안 하시고 뒤늦게 제가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혜택을 받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선택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인재 일반 부분 지원자는 지역 전문 부분의 중복 지원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인재 채용 목표 제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 신입지원 채용 시 일반 부분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지방인재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인재를 최대 10%까지 추가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공지될 채용 공고와 함께 저희가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참고해서 자세한 사항은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가 애매한 경우 당연히 저희가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지만 혹시 그래도 불구하고 난 정말 애매하다, 최종학교 소재지가 애매하다 할 때는 저희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인재의 지역 전문 부분 지원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 자격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서의 지방인재와 지방인재의 지역 전문 부분 지원 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지원 분야가 지역 전문 부분 지원자는 3개 권역,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 중 택일해서 지원하고 해당 권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응시 과목은 경제학, 경영학으로 한정하는데 앞서 일반 부문과는 다르게 경제학, 경영학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지역 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인력 수요상 경제학, 경영학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학, 경영학으로 한정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지 유의사항은 지역 전문 부분 지원자는 해당 지원 과정에서 장기 근무가 원칙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전문 부분 지원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반 부분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전형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권역별 지역본부 배치도입니다. 중부권은 대전 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강릉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권, 대구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 포항본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라 제주권은 광주 전남본부, 전북본부, 목포본부, 제주본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지방 인재에 해당되면 본인의 최종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세 권역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최종 학교 소재지가 부산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는 경상권이 아닌 중부권에 지원하겠다 하시면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 제주권도 마찬가지겠죠. 충청권의 최종학교 소재지인 학생이나 지원자가 나는 전라 제주권에
지원하겠다 하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즉 광역 단위로 자기의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못하시는 분은 서울 소재 학교들 최종 소재지로 하실 지원자들 제외하고는 모두 이 세 권역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채용 설명의 후반부에 Q&A 시간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은 마감 날, 서류 접수 마감은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과 재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감 날 기억해 주시고, 필기시험 날은 이미 잠정공고에서 공지에 들었듯이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입행은 내년 초단점, 전반적인 흐름만 한번 보시고 구체적인 면접 전형이나 이런 날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공지해 드립니다. 전형 단계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주 7월 28일 목요일부터 2022년 8월 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지원서 제출 마감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가령 저희가 2022년 8월 8일 월요일 17시로 저희가 아마 마감 시간을 설정할 겁니다. 한다면 17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의 시계와 우리 채용 시스템상의 서버상의 시간이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1분 정도. 본인 시계가 1분이 늦는데 나는 분명히 5시에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서버 시간이 5시를 넘었으면 저희는 접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5시에 꼭 맞춰서 제출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 자동 저장이 됐다고 제출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신 분들이 꼭 있어서 다시 저희한테 전화가 꼭 오시는데, 반드시 지원서 최종 제출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그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마 카카오톡 등으로 저희가 접수가 완료됐다고 안내 문자가 갑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저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인정합니다. 서류 접수라든가 우편 접수 이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지원서 작성 시에 당연히 응시 구분, 이번에 또 지역 전문 부분이 신설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데, 일반 부분이냐 크게 지역 전문 부분이냐를 선택하시고, 지방 인재의 경우에는 일반 부분의 지방 인재로 들어올 것이냐, 채용 목표제를 활용해서, 아니면 중부권, 경사권, 전라제주권을 선택해서 지역 전문 부분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선택해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학업 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은 입력하지 않으며 학교명, 이 점 좀 주의해 주십시오. 보통 학교 이메일을 많이 쓰실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학교명이 유추되기 때문에, 저희 블라인드 면제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메일, 제3의 상용 메일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학교명을 유출하신 학교 이메일 사용을 금지합니다. 계속 서류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선발은 영어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서류 전형 우려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2018년도 이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 수상자, 그리고 2019년도 통화정책 경시대회부터는 지역 예선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 한해 서류 전형에서 우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7년 이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 공모 수상자에 한해서 또한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진솔되고 성의껏 써주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영어 성적이 낮더라도 자기소개서 평가마도 우수한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좀 진솔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22년 기준으로 6개 항목 3,000자 이내로 작성하기 했는데요. 뭐 금년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지원 동기, 역량 개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경험 등을 중심으로 3,000자 이내로 작성을 부탁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블라인드 채용임을 반드시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즉 자신의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의 우수한 어떤 뭐 자질, 학력 이런 걸 좀 아무래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감점 요인이니까 최대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자기소개서 예입니다. 어떤 산을 바라보며 항상 국가 경제를 고민하는 저는 하면서 그 산만 생각하면 어느 대학이 특정되거나 그리고 평소 친구들은 무슨 로타리에서 놀았지만 저는 학업에 매진했다는 등 아니면 나의 성격을 표현하면서 저의 성격은 한마디로 동물에 비유하자면 저희 학교 상징인 네 발 달린 맹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학교나 여러 가지 성별 이런 게 드러내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물론 빵점은 뭐 하진 않겠지만 무조건 감점 요인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무조건 감점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블라인드 채용이고 서류 전형에선 자기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20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금년도에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대강 이런 걸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정도를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필기시험입니다.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2020년 9월 24일 토요일 날 실시할 예정이고 응시 과목의 주요 출제 범위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모두 오른쪽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전공학술 시험은 150분 그리고 논술은 60분 동안 이루어지고 전공학술과 논술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출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과목 여기서 대부분 출제됩니다. 물론 출제 범위는 저희가 선정하는 출제위원회 재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예시해드리는 세부 과목에서 약간 벗어나는 출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출제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의 출제는 이 세부 과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저희가 채용 홈페이지에 지금 채용 자료실 항목에서 저희가 다 대표 문제 한 50% 이상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입장하시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두 이 사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재안내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논술은 주요 경제금융 이슈, 인문학 등의 주제 출제 예정인데 어느 특정 과목, 즉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통계학이든 컴퓨터공학이든 경영학이든 어느 특정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일반론적인 주제를 예를 들어서 냅니다. 따라서 어떤 논술 때문에 주제 때문에 이건 어느 전공 과목이 유리할 거야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공 과목별로 경쟁하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 어떤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나에게 불리하고 저쪽에게 유리한 일은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인원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예정 인원은 경제학,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배수 수준. 저희가 앞서 저희 과목별 채용 예정 인원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거의 1.5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9명이네
경영학은 15명이네요. 경제학 29명, 경영학 15명. 그래서 1.5 정도 곱해주면 대충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지역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부문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외 수준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집단 토론, 심층 면접, 그리고 집행간부 면접 등 여러분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3가지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실무 면접 집단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시켜서 분석력, 사고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집단 토론 시에 인성검사를 2차례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를 결과로 인성과 자질을 심층 있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금년도에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아마 혹시 앞서 입행하신 선배님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집단 토론할 때 심층 에세이를 작성시킵니다. 주제를 주고. 근데 지원자들의 여러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심층 에세이 작성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에세이 작성은 폐지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집행간부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간부 면접 이후 합격한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잠정 합격자라고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왜 잠정 합격자로 저희가 발표를 하냐면 잠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앞서 저희가 공통 지원자에게 말씀드린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대다수 잠정 합격자 이후에 신원조사나 신체 검사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실시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근데 참고로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사실상 결혼 발생은 일어나지는 않기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 발생에 대비해서 일부 예비 합격자도 선정해서 예비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예비 소집이라든가 구체적인 입행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기획지구 G5 1번 부문 채용 예정자의 최초 근무지는 서울 소재 한국은행 본부 그리고 인력 사정에 따라 국내 16개 지역 소재 지역본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기획지역 G5 지역전문부 채용 예정자의 근무지는 본인이 선택하신 지원 권역 내 한국은행 지역본부입니다. 입행 예정 시기는 2024년 1월 초, 내년 초가 되겠으며 입행 시기 연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다 본인이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적용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저에게 지원 단계에서 표시해 주시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 확인 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이나 이런 과정에서 특히 필기시험인 경우인데 감독자, 필기시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 단계 전역에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한 대다수의 사항은 추후 다음 주에 공고될 채용 공고문이나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채용 관련 FAQ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금년도 이제 내년도 입행할 G5 종합기획 지원이죠. 응시 과목별 부문별 채용 예정 인원은 일단 그 채용 설명회에서 공지가 된 거고 이게 확정 인원이 되겠으며
공식적인 그 대회 공지는 다음 주 채용 공고를 통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필요한 거 얻어 가셨으면 하고 최종 합격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